자, 8장 인터페이스 쪽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인터페이스가 뭔지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념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를 어떤 식으로 이제 선언하는지, 그 다음에 구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인터페이스를 또 이제 구현이라는 그걸 해서 실제 이제 이걸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선언하고 구현하고 사용하고. 자, 일단은 이제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우리가 개념을 파악을 하고요. 인터페이스를 선언한 다음에 자,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래서 구현된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다형성이라는 용어가 폴리모피즘, 다형성이라는 용어가 앞장에서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다형성은 우리가 그 자식 클래스 타입의 객체들을 자 부모 클래스 타입의 그 참조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객체를 부품을 이제 교체해서 쓰듯이 그렇게 이제 쓸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형성이라는 자 또 다시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인터페이스에서 다형성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인터페이스에서도 그 타입 변환, 자 여기 지금 다형성하고 묶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타입 우리가 그 변환 기본 자령 할 때 변환에 대해서는 많이 다뤘습니다, 그죠? 타입 변환하는 거에 있을 때 많았죠. 그래서 타입 변환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클래스를 만들어서 재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상속을 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게 되는데, 인터페이스 상속이라고 해서요. 자,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이제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메소드,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확장.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페이스가 뭐냐? 자, 자바에서 자 인터페이스. 자,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바는 클래스로 시작해서 클래스로 끝난다. 자, 자바의 프로그램은 모두 다 클래스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실제 프로그램들을 보면 다 클래스입니다. 모든 쉐링되는 결과물이 있죠. 결과물들은 다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할 때 뭔가 이제 규격화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할 때 어떤 공통된 이제 규칙에 의해서 같이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협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나 혼자서 작업할 때는요, 내가 정한 대로 내가 만들면 되죠. 근데 이게 여러 사람이, 자, 배를 예를 들어서 조선소, 자, 조선소 우리 그 좀 큰 조선소들 있는데, 그런 유조선이나 뭐 이런 아주 대형 선박 만들 때 보면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붙어서 작업을 하죠. 이게 개발할 때도 보면, 우리 이제 그 시스템 개발할 때도 보면, 이게 혼자서 그냥 많은 시간 들여서 뚝딱뚝딱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패키지 프로그램도 있어요. 유틸리티 같은 거. 그런데 실제 이제 그 뭐 작은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아주 큰 업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그 업무에 지금 그 시스템을 1년 뒤에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명이 개발했을 때는 2년이 걸려. 한 명이 개발했을 때는. 그러면 1년 뒤에 그 시스템을 완성을 해서 사용을 하려면 적어도 2명은 매달려야 됩니다, 그죠? 자, 한 명이 개발했을 때는 2년이 걸리기 때문에 2명이서 그 작업을 반 나눠서 하게 되면 1년 나눠서 하게 되면 병렬로 이제 처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1년이면 시스템을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어떤 업무에 대해서 시스템을 직접 가져와서 직접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이 이제 붙어서 이제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에,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제대로 돼야 되는데, 자,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박아라 했는데, 예, 못을 빼버린다든지, 그죠? 예, 우리 작업 지시할 때 이게 제대로 전달 안 되면요, 엉뚱하게 막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식당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주문하다 보면, 예, 미스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죠? 중간에 그 서빙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또 이게 그 주방 안에서 또 이렇게 제대로 또 체크 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이제 그래서 자, 개발을 하다 보면, 자, 이런 뭔가 이제 규칙을 정해놓고, 자, 그대로 뭔가를 개발을 하게끔, 예,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인터페이스인데, 자, 여기 이제 교재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인터페이스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코드와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객체가 우리 new 해서 클래스로 객체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서로 통신하는 접점이 된다. 뭐가? 인터페이스라는 놈이. 네. 자, 개발 코드와 객체가 서로 통신하는 접점 역할을 하는 것이 인터페이스다. 네. 자, 여기 이제 그림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인터페이스라는 게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개발한 코드가 있고, 자, 객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뭔가 다이렉트로, 예, 직접적으로 개발 코드하고 객체하고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통역관 역할 하는 것처럼 가운데 이 인터페이스라는 놈이 가운데 이렇게 탁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 이 개발 코드와 어떤 이 객체가 이 어떤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발 코드는, 자, 요 인터페이스 건너편에 있는 이 객체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자, 이 인터페이스에, 자, 값을 주고 받고 할 때 사용하는 규칙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객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발 코드는, 자, 인터페이스, 자, 요 인터페이스에 메소드만 알고 있으면 오케이다. 자, 이 인터페이스에 어떤 메소드가 있더라 하는 것만 알면 요 개발 코드에서 그대로 그 메소드 이름으로 해서, 예, 오버로딩이 있고 오버라이딩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앞에서 배웠긴 한데 좀 헷갈리시는 분 있습니다. 예, 오버라이딩에서 오버로딩은, 예, 동일한, 자, 생성자나 메소드 만들 때, 자, 이름은 똑같은데 매개 변수의 타입이나 개수나 순서가 다른 그런 이제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나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었죠. 그걸 우리가 오버로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오버라이딩이라고 또 용어가 있었는데, 이 오버라이딩은 재정의, 우리 말하면 그 부모 클래스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아서 이제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 부모가 물려진 메소드를, 예,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이름은 그대로 쓰되 안에서 구현 부분이죠. 예, 처리하는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해서, 예, 덮어쓰기 하는 그런 형태로 작성하는 코드. 메소드를, 자, 이렇게 부모가 물려준 그대로 쓰지 않고 수정해서 쓰는, 재정의해서 쓰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오버라이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인터페이스 쪽에서는, 자, 어떤 그 메소드를 호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호출되는 그 메소드에 어떠한 매개 변수와 값을 던져줘야 되는지, 자, 그런 내용들이 이 인터페이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개발을 같이 하고 있을 때 이 인터페이스만 딱 던져주면요,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예,
여기서 정의된 내용을 그대로 개발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마다 서로 다른 메소드 이름으로 뭔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주고 자 인터페이스대로 만드세요 하면 개발자들은 요 인터페이스 룰대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자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밑에 인터페이스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개발 코드가 자 객체에 종속되지 않게 한다. 자 다시 자 객체가 있으면 이 객체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예. 자, 요 인터페이스의 이제 역할입니다. 자, 얘가 지금 뭔가를 하는 역할이 있는데, 자, 그게 이 개발자가 개발한 이 코드가 이 객체에 종속되지 않도록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이 그 객체가 하나의 부품이라고 하면요, 이 객체가 하나가 뭔가 이상이 발생했을 때 다른 객체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개발 코드의 변경 없이 자 리턴 값 또는 자, 실행 내용이 다양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형성이라는 요거는 앞 시간에 자동차가 있고요. 자동차에 어떤 규격이 있으면 그 자동차 규격대로 우리가 이제 타이어를 만들게 되면 뭐 한국 타이어에서 만들든 금호 타이어에서 만들든 자 그 규격대로 만들었으면 내 차에 뭐 한국 타이어든 금호 타이어든 기존에 한국 타이어가 있었다 그러면 그 한국 타이어 대신에 금호 타이어를 끼워 넣을 수 있죠. 타이어가 객체라고 보면 이렇게 이제 교체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예제를 해 보셨어요 앞에서.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자 그런 다형성 기능을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실행 내용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우리가 첫 번째 객체를 만약에 쓴다 하면 이 첫 번째 객체를 호출하면 이 첫 번째 객체가 리턴하는 값을 이 개발 코드에서 받게 되겠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근데 이걸 이제 두 번째 객체로 교체했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객체, 자 얘를 이제 객체로 호출을 하게 되면 얘는 첫 번째 객체든 두 번째 객체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금호 타이어든 뭐 한국 타이어든 자동차에 지금 붙어 있는 요 타이어 뭐가 붙어 있든 타이어한테 명령만 주는 거죠. 주면은 얘가 이제 실행하는 그 결과 값을 다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코드 쪽으로 쏴줍니다. 그래서 한국 타이어에 어떤 신호를 줬을 때는 그 한국 타이어가 리턴하는 값이 이렇게 되돌아올 거고 금호 타이어가 장착이 됐을 때는 요 호출했을 때 타이어를 호출했을 때 금호 타이어가 리턴하는 값을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받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리턴 값 혹은 실행 내용이 다양해질 수 있다. 왜? 타이어 교체할 수 있으니까. A, B, C, D, E 뭐 이렇게 타이어 있는데 자 A 타이어 교체했을 때는 A 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까, 그죠? 그 특성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런 값들을 리턴 받을 수 있고, 자 이 A 타이어 대신에 B 타이어로 교체를 했어.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타이어를 호출하면 지금 A 타이어가 아니라 B 타이어로 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B 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실행 방법에 대해서 또 거기에서 나오는 리턴 값이 되돌려 줄 거고, 또 이제 타이어 하다가 요 타이어 수명이 다 됐어요. 자 C 타이어 개체로 또 교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코드에서 또 타이어를 호출하면 C 타이어는 또 A 타이어와 B 타이어와 다른 어떤 결과값을 리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 타이어 이제 교체하듯이 객체를
그러니까 가를 끼울 수 있으니까. 예, 다형성. 예, 예, 요 말입니다. 요 내용은 앞에서 공부할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그 자료 만들어 놓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다형성에 대한 거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인터페이스가 자 이런 역할을 하는데 뭐 그러면 한번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사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자 만드느냐, 자 선언하는 방법. 예. 자 일단은 인터페이스 선언에서요. 자 인터페이스의 이름은 인터페이스 이름을 줄 때는요. 예. 그 자바 자 10별자 작성 규칙에 따라서 작성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터페이스 이름 줄 때 우리 그 클래스 이름 주죠. 클래스 우리 클래스 만들 때 클래스 이름 주고 줍니다. 그 클래스 이름 줄 때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죠. 클래스의 이름은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입니다. 이거 우리가 그 여러 개의 그 단어로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돼서 만들어진 어떤 이름이다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글자의 그 첫 글자를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카멜표기라고 그러죠. 낙타 등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잖아, 그죠? 중간중간 그렇게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뭐 변수 명령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보시면은 특수문자 달러하고 밑줄 외에는 쓰지 못하게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숫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명령 규칙 그대로 따라서 작성을 하는데 이 인터페이스는요 클래스 이름 명령 규칙을 그냥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 클래스 이름 정하듯이 그렇게 인터페이스 이름을 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 소스 코드 작성하실 때 자 그렇게 이제 명령 규칙은 그렇게 되고요. 인터페이스 이름 줄 때 그 다음에 이제 소스 파일 생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 때 보면 그 public class라는 명령 뒤에 클래스 이름을 우리가 정해주죠.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도 자 public interface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 이름을 줘요. 자 이게 뭔가 형식이 비슷해요. 우리 클래스 만들 때 public class 클래스명 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 뭐 메소드 같은 것도 넣고 생성자도 넣고 필드도 넣고 그렇게 클래스를 만들었죠. 인터페이스 만드실 때도 그 클래스 만드는 형식 그대로 따라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클래스를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퍼블릭 클래스 다음에 클래스명을 주면 클래스명은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그랬죠. 자, 이 클래스명과 동일한 자바 소스 파일 활명이 그러니까 .java라고 되어 있는 소스 파일의 활명을 보면 퍼블릭 클래스명 했을 때 그 클래스명과 동일한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소스 파일이. 그것처럼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로 클래스처럼 우리가 퍼블릭 인터페이스명 주고요. 이걸 이제 저장을 할 때 동일한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요 퍼블릭 인터페이스명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중괄호 앞에 인터페이스 이름을 주는데 요 이름과 동일한 소스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우리 생성할 때처럼 그렇게 된다,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식은 요렇고요.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자 만들 때 자 형식 한번 볼게요. 일단 인터페이스의 구성 멤버라고 했는데 자 멤버 우리 그 클래스 만들 때 자 클래스 멤버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죠, 그죠? 우리 이제 클래스를 만들 때 안에 이제 어떤 게 뭐 필드라든지 메소드 같은 거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인터페이스도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그 안에 중괄호 안에는 자 이렇게 이제 상수라는 게 들어가요. 이거 이제 멤버 어떤 멤버로 구성되냐? 자 상수
자, 일단 상수를 만들 때 우리가 자바에서 자, 상수 만들 때 규칙 기억나시는 분들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이거는 메인 메소드 만들 때 하는 거고요. 예, 여기서 이제 스태틱이라는 예, 키워드, 그죠? 예. 그 다음에 파이널, 파이널. 그래서 파이널 스태틱, 스태틱 파이널, 그죠? 예, 요거 이제 두 개 키워드를 같이 사용해서 상수를 선언할 수 있죠. 상수명은 대문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안에 자 상수, 자 이게 이제 멤버로 온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상 메소드라는 게 올 수가 있는데, 메소드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메소드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추상 메소드라는 거, 예, 이거 자 우리 그 추상 메소드, 자 이 추상 클래스 할 때 기억나세요? abstract 앞에 붙어서 선언부만 있고 실제 이제 실행되는 블락이 없는 그런 형태. 예. 자 이게 지금 생각 안 나시면요 앞에 복습하고 예 지금 계속 하셔야 되는데 조금 띄엄띄엄하게 좀 다른 걸 보셨거나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자 추상 메소드, 자 추상 메소드가 이렇게 멤버로 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게 자 디폴트 메소드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이 키워드가 이렇게 보면 메소드 앞에 디폴트가 붙습니다. 키워드에 디폴트라는 게 붙는데 기존에 우리가 그 메소드 자 선언하는 것처럼 예,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이 리턴 타입이 오고요, 메소드 명이 오고 매개 변수가 오고, 자 요 뒤에 보면 메소드 블락 예 중괄호 예 또 오고 자 일반적인 그 메소드 작성하듯이 이렇게 작성하되 앞에 디폴트를 붙이는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예, 스태틱이라는 스태틱 정적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를 이 멤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형식은 위에 디폴트하고 똑같죠. 단지 이제 앞에 디폴트 대신에 스태틱이 붙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스태틱 멤버, 자 스태틱 필드나 스태틱 메소드 로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스태틱 멤버라 그러죠. 그러니까 스태틱 멤버 같은 경우에는 접근할 때 클래스 명으로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접근은 사용을 할 때 new 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클래스 명점 필드, 그러니까 이때 필드는 정적 필드죠, 스태틱 필드. 그러면 클래스 명점 메소드명, 여기 때 메소드는 정적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죠. 그래서 정적 멤버 같은 경우에는 예, 클래스 명점 해서 바로 이렇게 접근해서 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자 선언할 때, 자 이 인터페이스 바디 안에, 자 중괄호 안에, 요 블럭 안에 넣을 수 있는 게 자 상수, 그 다음에 추상 메소드. 자 여기 상수 외에는 다 메소드죠. 메소드인데 추상, 디폴트, 정적 메소드, 예,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수하고 합치면 네 가지네요, 그죠? 자 상수, 추상 메소드, 디폴트 메소드, 정적 메소드, 예,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그럼 이 기본 이제 형식을 봤으니까 자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안에 이제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또 예제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죠. 자 그다음 내용 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여기 이제 상수, 자 네 가지 멤버, 자 멤버를 구성하는 게 네 가지였었습니다, 그죠?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멤버 상수, 그죠? 추상 메소드,
디폴트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 정점 메소드. 그 중에서 상수. 자, 요 상수 필드 선언이라고 해서요. 상수부터 보면, 자,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이제 슬슬 만들면요. 자, 상수는 인터페이스는 상수 필드만 선언 가능하다. 자,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상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수는 뭡니까? 그 값을 바꿀 수 없는 거죠. 바꿔줄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바꿀 수 없는 그런 이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명은 대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대부분. 그래서 자, 인터페이스는 자, 이 상수 필드만 선언 가능하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 이거 이제 잘못 오해하면 뭐 상수도 값을 가지고 있는데 왜 데이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 필드 같은 경우에는 값을 뭔가를 내가 원하는 값을 저장할 수 있죠. 자, 만약에 필드 타입을 스트링 타입으로 해놓고 홍길동이라는 문자를 넣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뭐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고, 문자열로 주소 같은 것도 문자로 넣을 수가 있고, 그죠? 뭔가를 자, 이 필드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인터페이스에서는 자, 이런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그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만 선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필드는 모두 다 자, public static final. 여기서 이제 public은 접근 제한자죠. 자, 그 중에서도 이 public이 붙으면 같은 패키지와 다른 패키지에서 자, 같은 패키지 혹은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에서 모두 다 접근 가능합니다, 그죠? 접근 제한자 public일 때, public의 완전 반대가 뭐예요? privacy죠. 그 위에 이제 protect도 있고, 그죠? 그래서 자, 뭐 이 접근 제한자가 그 총 4가지가 있는데, 뭐 디폴트, 자, 우리가 접근 제한자 안 쓰면 디폴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private, 그다음에 디폴트, 그다음에 protected, 그다음에 public. 자, 그 중에서 자, 인터페이스 선의 필드는 모두 다 public이다. 자, 외부에서 무조건 접근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상수는. 그 다음에 static final. 자,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static 정점 멤버 선언할 때 쓰는 거고요. final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static final 아는 거 final static. 자, 요거는 상수 선언해 줄 때 쓰는 키워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모두 다 접근 가능한 형태의 상수를 만드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ublic static final. 그 다음에 이제 상수 이름 들어가고 상수 값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자, 인터페이스에서는요, 상수만 이렇게 상수 필드만 가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얘를 생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얘를 생략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 명령어를요 생략하고 바로 이제 상수를 선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상수 뭐 이게 이제 생략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컴파일 과정에서 요 코드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상수만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필드처럼 그냥 자료형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다가 무조건 public static file을 붙여버려요. 안 붙어있으면. 그래서 무조건 상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앞에 코드가 없으면. 필드에, 일반 필드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무조건 상수 필드만 선언한다라고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생략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걸 붙여버리기 때문에, 자, 명령이 너무 길면 public static file까지 생략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의 이름은 요거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대문자로
예, 작성합니다. 상수의 이름은. 그래서 서로 다른 단어로 구성되었을 때, 자 상수명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하나의 상수명을 만들 때 여러 단어로 되어 있다 하면 대문자로 써도 돼.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 언더바 밑줄을 붙여가지고 예, 이 상수명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자 선언과 동시에 자 초기값을 자 지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스태틱 멤버 설명드릴 때 스태틱 블락이라는 걸 사용해서요. 그러니까 스태틱 멤버의 어떤 값을 초기 값을 줄 때 이 포물이라든지 뭐 if 조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뭔가 처리한 다음에 초기 값을 넣어주는 그런 경우에 소스 코드가 예, 그 선언부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스태틱이라는 예, 키워드가 붙고 요 중괄로 이게 스태틱 블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스태틱 필드에 값을 이렇게 초기 값을 넣어주는 그런 작업을 소스 코드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인터페이스에서는 자 이 스태틱 필드, 스태틱 블럭을 예, 사용할 수 없다. 예, 그겁니다. 다 규칙이죠. 자 새로운 거 지금 또 이제 배우니까 새로운 규칙이 나와 버립니다. 그죠? 뭐 이게 상수 안에 일단 멤버가 인터페이스는 상수 그죠? 그 다음에 추상 메소드, 그 다음에 그 디폴트 메소드, 그 다음에 스태틱 메소드, 예, 정적 메소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을 붙이지 않더라도 무조건 예, 모든 필드는 다 상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수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굳이 퍼블릭 스태틱 파일을 붙이지 않더라도 컴파일러가 여기 보시면 자동적으로 컴파일 과정에서 붙여버린다. 상수만 예, 허용을 한다는 거죠. 자, 산수 이름 대문자로 작성하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언더바로 연결한다. 그 다음에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을 줘야 된다. 스태틱 블록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스태틱 블록을 사용하는 예는 보통 먼저 스태틱 필드 선언해 놓고요. 예. 초기화는 요 스태틱 블록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인터페이스에서는 이 스태틱 블록을 사용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정리. 자,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규칙이기 때문에 예, 이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게 이제 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자 추상 메소드가 나옵니다. 자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은요, 다시 인터페이스를 만든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요 규칙대로 퍼블릭 인터페이스명 한 다음에 중괄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요 인터페이스 바디 안에 자 멤버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상수, 추상 메소드, 디폴트 메소드, 정적 메소드 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 중에서 자 상수 설명 들었습니다. 상수 첫 번째 멤버,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상 메소드. 추상 메소드는 선언부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실제 이제 중괄로 부분이 없다고 그랬죠. 뭔가 실행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중괄로 안에 우리가 명령어 자바 명령어 코드를 집어넣는데 그 부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abstract이라는 자 이 이제 키워드를 앞에 메소드 앞에 붙여서 우리가 이제 최소 추상 메소드 표시를 하는데, 자 우리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자 이제 요 추상 메소드 자 선언 규칙입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호출된 메소드는 최종적으로 객체에서 실행된다. 이건 갑자기 무슨 말이냐? 자 인터페이스는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가지고 있는데 그 이 인터페이스는 클래스하고는 달라요. 뭐냐면 우리 클래스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객체를 new 해가지고 객체 찍어나가는 목적이죠. 근데 인터페이스는 new 해서 객체를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PTA 자료에 나와요. 자, 인터페이스는 new 해가지고 뭔가 객체를 찍어내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객체를 찍어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최종적으로 객체에서 실행된다. 뭐가? 자, 인터페이스에서 선언된 여기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선언된 이 추상 메소드는 최종적으로 객체에서 실행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거 뭔가 어떤 규칙을 담고 있는 예. 자, 뭔가를 만들 때 자, 이 이름으로 만드세요. 또 요런 매개 변수를 요렇게 쓰세요 하는 어떤 규칙을 담고 있는 규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규격을 인터페이스를 탁 던져주면 개발자들은 그 규격에 맞게끔 예, 개발을 하게 되고 나중에 완성을 했을 때 규격대로 나온다는 거죠. 결과물이. 예.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통해 호출된 메소드는 자, 최종적으로 자, 객체에서 실행된다. 자, 이 말이 머릿속에 이게 한 줄인데요.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다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돼요.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요 이제 여기 상세적으로 여기 이제 설명하는 부분 같이 볼게요. 자,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는 자, 인터페이스에 자, 메소드 세 가지가 있었죠. 네, 추상 메소드, 그다음에 디폴트 메소드, 그다음에 정적 메소드라는 스태틱 메소드, 그죠? 자, 구성이 이제 요 추상 메소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자, 실행 블럭이 없는 추상 메소드로 선행된다. 자, 기본적으로 자, 추상 메소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추상 메소드는 예, 우리가 앞에서 앞 시간에 예, 이전 시간에 실행 부분 블락이 없다고 그랬죠. 선언 부분만 있어요. 그래서 앞에 메소드 리턴 타입 다음에 메소드 자 이름이 오고요. 매개 변수 오고요. 끝. 그러니까 소갈로까지만 온다는 거죠. 중갈로는 안 와요. 그게 뭐야? 그냥 이 메소드 이름은 뭐고 매개 변수는 뭘 쓰고 타입은 뭐니까 이거 어떤 타입으로 매개 변수 값을 넣어줘야겠다. 이것만 있네, 그죠? 이거 던져줬을 때 어떻게 실행된다?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이게 이제 추상 메소드입니다. 예. 그래서 자 인터페이스 메소드 저는 기본적으로 자 실행 블록이 없는 중괄로가 없는 예? 추상 메소드로 선언이 되는데 우리 추상 메소드 할 때 앞에 키워드로 public abstract이라고 붙였죠. 예. 자, 이 앞에서 자, 이 상수처럼 우리가 타입 필드의 타입과 어떤 이제 이름을 주고요. 어떤 값을 이제 초기값 줬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거는 변수에 어떤 값을 넣어놨다. 필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컴파일을 하면 이게 일반적인 필드가 아니라 상수로 바뀐다고 했죠. 왜냐? 자동으로 public static final이라는 게 붙어버린다고 그랬죠. 상수화 시켜버린다고 했습니다. 컴파일러가. 규칙이 있었잖아요. 인터페이스가 가질 수 있는 멤버, 상수, 그죠? 추상 메소드, 디폴트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 이렇게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필드는 못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코드를 생략하더라도 무조건 상수로 만들기 위해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이걸 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생략하더라도 일반 필드가 아니라 상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추상 메소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는 자, 기본적으로 추상 메소드가 선언된다고 했죠. 자, 인터페이스에서 메소드를 선언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메소드? 추상 메소드가 선언된다. 그럼 우리가 추상 메소드를 만들 때 public abstract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앞에 붙이고요. 리턴 타입과 메소드명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선언부에 이 public abstract이라는 이 키워드를 생략을 하더라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붙인다는 뜻입니다. 예. 그냥 일반 메소드처럼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컴파일러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컴파일하면서 앞에다가 public abstract을 붙여버립니다. 추상 메소드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자 이걸 써도 상관없어요. 자, 이 코드를 써도 상관없어요. 추상 메소드니까 명시화해서
작성을 해도 상관없는데 생략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추상 메소드 결국에는 추상 메소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요 public extract이라는 걸 생략을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컴파일 과정에서 붙게 된다. 뭐가? public extract 붙는다. 예. 그래서 요 아래쪽에 밑에 보세요. 자, 우리가 일반 메소드 만들 때 return type 앞에 붙이고요. return type 붙이고 return type 없으면 void죠. 그래서 자료형을 여기 앞에 넣고 return 되는 값, 그 다음에 메소드명,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소갈로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앞에 자 public extract 우리 쓰지 않더라도 생략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붙는다. 그래서 추상 메소드가 만들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인터페이스 멤버 자 상수 자 그 다음에 추상 메소드 자 디폴트 메소드 그 다음에 스태틱 메소드 정적 메소드 자 이렇게 가진다고 했는데 두 번째 추상 메소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추상 메소드는 실행 블락이 없다. 자 중괄로 블락이 있죠. 중괄로 블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자 public abstract이라는 요 키워드가 원래 이제 있어야 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서는 이런 리턴 타입과 메소드 명만 있다 하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앞에 그냥 public abstract이라고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추상 메소드로 선언이라는 이 말을 이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추상 메소드로 선언된다. 뭐가? 인터페이스 상에 만들어지는 메소드는 자 기본적으로 자 실행 블럭이 없는 추상 메소드로 선언이 된다. 만들어진다. 그래서 원래 이제 추상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 public abstract이라고 우리가 붙여서 메소드를 선언을 해주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소스 코드 작성할 때 지금 대괄호 안에 있죠. 자, 이 부분 public abstract이라는 이 키워드를 쓰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붙여줍니다. 그래서 return 타입과 자 메소드명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부분만 딱 기술을 해주시면 요 소괄호까지죠. 중괄호는 없습니다. 그죠? 매개 변수 부분 막 이렇게 딱 선언부죠. 이걸 우리가 선언부라고 합니다. 메소드 선언부. 자, 실행 블록 없이 선언부만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시면 앞에 자동으로 public abstract 자,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그림인데 자, 뭐 가운데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상수, 그다음에 이제 추상 메소드 같은 걸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자, 메소드 선언부만 기술이 된다. 자, 중괄호 없는 거 얘기합니다. 이게 없다는 거죠. 실행부 블럭이 없고요. 호출하는 방법만 기술된다. 맞죠? 자, 여기 보면 뭔가 실행하는 코드는 없고 자, 메소드 이름이 뭔데 자, 어떤 값이 리턴 될 거야. 그죠? 어떤 타입의 자료가 리턴 될 거야. 그리고 매개 변수는 몇 개를 가지고 어떤 매개 변수를 던져줘야 돼. 자, 요것만 딱 나와 있어요. 추상 메소드. 그래서 호출하는 방법만 딱 기술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제가 요거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고 중간에 딱 말씀드렸어. 인터페이스는 규격을 담고 있는 규격을 담고 있는 것이다. 혹은 뭐 건설 이런 쪽에 보면 시방서라는 게 있어요. 시방서. 요거 아니고요. 시방서라고 있습니다. 눈 동그랗게 뜰 필요 없습니다. 시방서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 하는 게 있어요. 시방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혹시 이런 용어도 사실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방서라고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시방서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시방서 양식, 공사 시방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제목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안에 이렇게 보면 공사할 때 구체적으로 자 이게 지시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라 하는 내용들.
자,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 할 때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개발할 때, 자,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자, 코드를 개발할 때, 자, 여기에서 자, 어떤 식으로 만들어라 하는 어떤 규격, 자, 그걸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규격대로 우리가 코드를 개발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추상 메소드. 자, 이 추상 메소드는요, 어떤 역할을, 자, 이 추상 메소드가 이제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는데, 자, 개발 코드 쪽에, 자, 우리가 이제 그 실제 구현된 코드는 없고요. 메소드를 어떤 식으로 이제 호출을 하는지, 호출하는 방법만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요 그림은 똑같고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재정의 된 메소드라는 요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재정의 된 메소드는 다른 말로 보면 오버라이딩이죠. 오버라이딩. 오버라이딩. 오버라이딩이죠. 그죠? 실제 이제 이 오버라이딩 된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이 자체로 new 해서 뭔가 객체를 생성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자, 어떤 코드를 개발할 때, 자, 호출하는 방법, 규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것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발해라. 그래서 실제 이제 이 규격에 의해서, 자, 규격에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인터페이스에, 자, 미완성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죠. 규격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걸 가지고 구현하는 클래스가 따로 있습니다. 이 규격을 보고 오버라이딩해서 구현하는 클래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클래스의 객체가 이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요 인터페이스에서 이 그 추상 메소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구현 클래스에서, 자,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원래 실행되는 블락, 이 중괄로가 없었는데 추상 메소드에 이걸 이제 추가를 해서요 완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단에서 이렇게, 자, 오버라이딩해서요 이걸 가지고 객체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개발 코드에서는, 자, 이 인터페이스에는, 자, 규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규격대로, 자, 이 메소드 호출하는 방법대로 호출을 하게 되면 오버라이딩 한 클래스의 객체 메소드로 호출을 해서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리턴 값을 받아서 다시 되돌려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자, 실행 블록이 없는 추상 메소드로 선언된다. 어디? 요 인터페이스 내에서 퍼블릭 앱스트랙트를, 자, 여기서 이제 생략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컴파일 과정에서 요 포스트 앱스트랙트 붙어서 추상 메소드가 된다. 코드 작성할 때 생략이 되어 있더라도 일반 메소드가 아니라 추상 메소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메소드 있습니다. 자, 디폴트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리턴 타입 앞에 이렇게 붙었어요. 형식에 보면, 자, 보면 이제 자바 8 버전에서 추가되었다. 자, 기존의 버전에서는 없었는데, 자, 자바 8 버전에서, 자, 이 디폴트, 자, 메소드라는 것을 추가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추가된 이제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멤버. 자, 그래서 이 형식을 보니까, 자, 퍼블릭, 뭐 접근 제한자고요. 퍼블릭. 그다음에 이제 리턴 타임 메소드. 우리 메소드 이제 선언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리고 블락도 있어요. 자, 우리 그 요 뒤에 중괄로 요 부분을요, 실행 블럭이라고 그러죠. 자, 실행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죠? 실행 블록이 있어요. 얘는 추상 메소드가 아닙니다. 자, 디폴트가 붙었고 우리가 실제 이제 메소드 만들듯이
자, 리턴 타입과 메소드명, 그 다음에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실행 블록. 네, 똑같아요. 단지 여기 앞에 자, 디폴트라는 키워드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실행 블록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다. 자, 디폴트 메소드는 실행 블록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다. 그리고 디폴트 키워드는 자, 여기서 반드시 붙여야 된다. 예, 요 디폴트라는 키워드는 반드시 붙여야 된다. 명시해야 된다. 자, 내가 디폴트 메소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자, 앞에다가 디폴트라고 넣어주라. 무조건. 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자, 퍼블릭 접근 제한자를 쓴다. 자, 앞에 보면 여기 대괄호가 되어 있는데요. 대괄호 있죠, 이렇게. 이거 우리가 붙이지 않더라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이 자리에 퍼블릭을 집어넣습니다. 예, 퍼블릭. 같은 패키지나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이 예, 여기 이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퍼블릭. 자, 퍼블릭 키워드는 생략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퍼블릭 이라고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붙여준다. 자, 디폴트 메소드입니다. 디폴트 메소드. 자, 여기서 키워드 디폴트는 자, 반드시 붙여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실행 블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 그래서 일반 우리 메소드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메소드에다가 앞에 디폴트라는 키워드만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4개의 멤버 중에 자, 4번째 멤버입니다. 예. 자, 정적 메소드. 자, 정적 메소드는 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붙죠. 스태틱. 자, 이것도 자바 8버전. 그러니까 디폴트 메소드와 스태틱 메소드는 자바 8버전 들어오면서 더 추가된 거예요. 인터페이스 어떤 작성하는 규칙에서 원래는 없었는데 이전 버전에서는 자바 8버전 되면서 더 추가가 된 겁니다. 디폴트와 요 스태틱 메소드. 그래서 형식을 보면 자, 요 대괄호 퍼블릭 돼 있죠. 자, 우리가 퍼블을 넣든 안 넣든 자동으로 컴파일러에서 요 퍼블릭은 자동으로 붙여준다. 자, 그래서 요 부분, 자, 퍼블릭 부분은 생략하더라도 퍼블릭이다. 자,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자, 요 뒤에 자, 선언부 리턴 타입과 메소드명과 다음에 매개 변수 목록이 나오고요. 소갈로 안에 자, 중괄로. 자, 실행 블록이죠. 자, 요것도 자, 리턴 타입 앞에 이렇게 보면 스태틱이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자, 스태틱. 자, 스태틱.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자, 우리가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필드나 메소드를 접근할 수 있죠.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이런 메소드라든지 필드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스태틱 붙은 게 인터페이스에서는 상수 있었잖아요, 그죠? 스태틱 파이널에서 상수, 파이널 스태틱, 스태틱 파이널 위치 상관없다 그랬죠? 상수 스태틱 붙어 있죠. 이것도 객체 없이 그냥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자바 8 버전에서 추가된 스태틱 메소드도 인터페이스명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객체를 생성하지 않더라도 힘령에게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용어가 구현 객체와 구현 클래스라고 해서요. 자, 인터페이스에 자, 추상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죠? 추상 메소드. 자, 추상 메소드, 디폴트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추상 메소드가 있어요. 자, 요 추상 메소드에 대한 자, 실체 메소드를 가진 객체를 구현 객체라고 한다. 말이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렵죠. 그죠? 자, 그림을 보면 자, 인터페이스. 자, 이 부분에 여기에
자, 요 추상 메소드가 자, 이 인터페이스 만들 때 우리가 추상 메소드를 선언해 줍니다. 그죠? 그런데 자, 요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자, 실제 이제 그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를 자, 구현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구현 클래스라는 용어가 또 나오죠. 자,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현 클래스라고 하는데 인터페이스의 어떤 규격대로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현 객체를 생성할 때 자, 이 구현 클래스를 씁니다. 그래서 구현 클래스로 찍어낸 객체는 구현 객체겠죠. 그래서 구현 객체를 생성하는 클래스는 구현 클래스인데, 예, 요 용도가 나와 있죠. 구현 객체를 생성한다. 예, 요 틀이잖아요, 그죠? 구현 클래스는 틀입니다, 그죠? 붕어빵 틀. 예, 여기서 자, 구현 객체는 붕어빵. 예, 붕어빵입니다, 그죠? 그래서 순서가 보면 자,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자, 이 구현 클래스를 가지고 자, new 해가지고 객체를 만들게 되면 예, 요 객체가 구현 객체가 된다는 거죠. 생성된 객체가. 예.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하셨던 분들은요, 아, 이게 설명이 선생님 설명하는 거하고 자료 설명하고 약간 조금 다르게 설명하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요거는 예전부터 이렇게 예전의 버전부터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예. 네, 약간씩 이제 그 자료마다 다르게 설명하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나 홀로는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랬죠. 뭔가 시방서 역할, 뭔가 규칙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그 건축할 때 시방서 이걸 어떻게 만드세요? 이거는 어떻게 만드세요? 이렇게 규칙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규칙 덩어리고요. 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현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new 해서 객체를 예, 우리가 클래스는 객체를 찍어내기 위해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new 해가 객체를 찍어내면 구현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구현 객체를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예. 자, 이 구현 객체를 사용하는데 자, 이 구현 객체는 어디서 왔어요? 뿌리가 인터페이스에서 출발했죠. 인터페이스에서 얘를 구현한 게 구현 클래스고 구현 클래스로 new 해서 객체 생성한 게 구현 객체잖아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이 구현 클래스로 new 해서 찍어낸 구현 객체는 상위 어떤 부모 클래스처럼 요 인터페이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 요 객체를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 사용법으로 이렇게 개발 코드가 호출을 하고 이렇게 하면요, 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요 객체가 호출돼 가지고 결과가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개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실제 이제 코드도 작성을 할 건데, 자, 일단은 이제 구현 객체와 구현 클래스. 자, 클래스하고 객체는 구분하시잖아요, 그죠? 예. 자, 이 클래스로 객체를 찍어내서 만드는 겁니다, 그죠? 구현 클래스로 구현 객체를 찍어내서 만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다시 설명 한번 더 볼게요. 자, 인터페이스 안에 자, 추상 메소드가 있어요. 요 안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줄 때 추상 메소드, 자, 상수, 추상 메소드, 디폴트 메소드, 그 다음에 스태틱 메소드, 자, 요런 멤버들을 가질 수 있는 게 인터페이스입니다. 그죠? 자,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는 바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주는 클래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구현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구현 클래스는 뭐 하는 클래스냐? 구현 객체를 생성하는 용도의 클래스다. 그러면 옆에 있는 여기 자 인터페이스하고 지금 통신하고 있는 요거는 구현 객체입니다. 구현 객체. 예. 그래서 요 구현 객체 어떤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 리턴 값을 받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소스 코드 상에 자 봐야 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약간 교재 우리가 자료에서 설명드린 거 예습하신 분은 이거 방식이 좀 다르네.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다는데 맞습니다.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데 조금 더 요게 조금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 이제 실제 코드상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설명을 좀 이제 들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자, 한 번 더. 자,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만들었죠. 그럼 얘는 단독으로 쓸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규칙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안에. 그죠? 추상 메소드도 있고 디폴트 메소드도 있고 뭐 스태틱 메소드도 있고 상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자바 파일 버전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메소드를 가진다? 추상 메소드를 가집니다. 그죠? 실행 블럭이 없는 선언부만 가지는 그러니까 사용 방법만 명시해 놓은 거예요. 사용 방법만. 자, 이름은 이렇게 쓰고 메소드는 이렇게 쓰고 타입을 이렇게 쓰고 몇 개를 써라. 딱 규격만 딱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뉴해서 뭔가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다. 나 홀로 뭔가를 사용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요. 구현하는 클래스, 구현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구현 클래스가 필요하다. 구현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죠?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구현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요 이제 소스 부분 볼게요. 자, 그러면 구현 클래스는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만든다는 앞에 설명드렸고요. 형식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구현 클래스 어떻게 만드느냐? 자, 자신의 객체가 자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것도 이미 이해하신 분은 별 이게 이 한 줄을 이해하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앞에 클래스 시작되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한 2장 정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 내용을 머릿속에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게 읽어버리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의 객체가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이게 뭐예요? 다형성 쪽에 이런 게 나왔잖아요. 다형성. 그죠? 이 구형 클래스의 자신 객체가 인터페이스 타입에 대입될 수가 있다. 자,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자, 밑에 이제 일단 코드하고 실행을 하면서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implement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자,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이제 구현한다는 건데, 자, implement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다시 자, 구현 클래스를 만들어 주실 때요. 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죠. 자, 일단은 우리가 구현 클래스를 다시 구현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죠?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구현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형식에 보면 일단은 인터페이스 이름을요 여기에다가 적습니다. 자, 요 중괄로가 오죠, 그죠? 중괄로가 오는데 요 중괄로 바로 앞에 인터페이스 이름을 이렇게 적어놔요. 적고 자, 여기 인터페이스명 앞에다가 implement라고 적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인터페이스를 자, 여기 뒤에 인터페이스 이름이 온다고 그랬죠?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그죠?
예,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예, 구현해서 뭘 만드는 거죠?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뭘 만드냐? 구현 클래스를 만든다. 예. 그래서 여기에 자, 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자, 구현하는 구현 클래스 자, 이름을 여기 이제 적는 거예요. 요거 요 놈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요렇게 넣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질 클래스 이름입니다. 구현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자, 새롭게 만들어질 구현 클래스 있죠? 그 클래스의 이름을 여기 넣어줘요. 그래서 구현 클래스도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우리가 앞에서 클래스 만드는 거 배우셨죠? 그래서 앞에 보세요. 퍼블릭 클래스 왔습니다. 우리 클래스 만들 때 퍼블릭 클래스, 클래스명 이렇게 해서 클래스 만드시죠? 자, 그러면 퍼블릭 클래스, 클래스명까지는요. 우리 클래스 만들 때 다 이렇게 썼어요. 요 뒷부분에 나오는 임플리먼트 띄우고 인터페이스명. 자, 이 부분이 더 추가됐죠. 그래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데 자, 이 클래스는 구현 클래스가 됩니다. 왜? 인터페이스, 이 인터페이스 이용하는 거예요. 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예, 구현되는 구현 클래스를 예,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는 자,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추상 메소드의 실체 메소드를 선언해 준다. 이게 뭐냐면 쉽게 추상 메소드는요. 블락이 없다 그랬죠. 실행 블락. 실제 실행이 돼야 되는데 뭘 실행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요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소드를 뭐 해준다? 오버라이딩 해주는 거예요. 추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추상 메소드의 실체 메소드 선언이라고 되어 있죠. 네, 요게 이제 추상 메소드에 있는 자, 여기에 선언된 그 인터페이스에서 선언된 추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시켜주는 부분들이 요 구현 클래스에 오게 된다. 우리는 이제 재정이라는 이제 또 이렇게 자료를 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예, 규격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작되는 메소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그 차근차근 예, 요거는 사실은 개념을 이해하면서 넘어오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사실 이렇게 달달 외우는 거는 안 되고요. 개념을 하나씩 이해하시면서 예, 넘어오셔야 돼요. 자, 일단은 예, 지금 여기까지 지금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자, 그다음 자, 추상 메소드의 자, 실체 메소드. 자, 이게 실체 메소드 만드는 방법은요. 오버라이딩 하는 방법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죠? 실체 메소드 어떻게 만드냐? 오버라이딩 하는 거예요. 오버라이딩. 덮어 쓰는 거. 재정의. 그래서 실체 메소드를 작성하는 방법 보시면 자, 메소드의 선언부가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 자, 오버라이딩 할 때 자, 이 인터페이스가 안에 이제 선언된 추상 메소드의 선언부 하고요. 실제 이제 구현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선언부가 일치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의 모든 추상 메소드를 자, 재정의하는 자, 실체 메소드를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실체 메소드 되는 게 자, 이렇게 나오는데 뭡니까? 예, 추상 메소드가 있어요. 추매. 예, 추상 메소드가 있으면 이 추상 메소드는 뭐 한다? 자, 오버라이딩 한 것을 뭐라고 한다? 추상 메소드라고 한다. 예, 추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서 재작성한 메소드를 예, 실체 메소드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실체 메소드를 작성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인터페이스의 모든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실체 메소드를 재작성해라.
자, 여기서 이제 자, 다시 또 규칙이 나옵니다. 만약에 자, 인터페이스 안에는 예, 상수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 추상 메소드, 자, 추상 메소드, 그 다음에 디폴트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 정적 메소드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자,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자, 요 추상 메소드를 자, 실체 메소드로 자, 우리가 구형 클래스에서 작성을 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부만 오버라이딩 했어요. 실체 메소드로 작성하는데 다 실체 메소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부만 예, 오버라이딩 제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 우리가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이 클래스, 자, 클래스가 바로 쓸 수 있는 클래스가 또 되는 게 아니라 예, 추상 클래스 형태로도 됩니다. 추상 클래스. 그래서 예, abstract이라는 것을 예, 클래스명 앞에다가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미완성이래, 미완성. 그러니까 미완성된 구형 클래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한 구형 클래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얘는 또 그 클래스 자체로 뉴해서 뭔가를 바로 뭔가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조금 이제 긴데 자, 인터페이스 안에는 자, 추상 메소드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제 실체 메소드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얘를 다 이제 실체 메소드 만든다는 거는 오버라이딩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의 한다는 얘기인데 이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모든 추상 메소드를 다 예, 실체 메소드로 작성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뉴해서 뭔가 찍어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구현 객체를 찍어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완성이 덜 됐어요. 그러니까 추상 메소드 다 구현을 한 이거를 이제 실체 메소드로 예, 오버라이딩을 다 한 게 아니라 재정한 게 아니라 일부만 한 거예요. 그러면 재정이 안 된 부분, 실체 메소드로 작성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완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구현 요 클래스 예, 명 앞에 abstract라고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배운 추상 클래스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로 선언이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예, 추상 클래스에는 이제 abstract라는 키워드가 붙죠. 예, 추상 클래스에는 예, 그 얘기입니다. 야, 갑자기 인터페이스 하는데요. 막 추상 클래스 앞에서 나왔던 게 또 나와버리고. 예, 그래서 앞에 거를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뒤에 거를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힘듭니다. 오버라이딩이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 다시 설명드린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 또 용어가 또 나오는데 익명 자, 구현 객체라는 게 있어요. 자, 익명 구현 객체. 구현 객체는 아까 앞에서 구현 객체 설명드렸죠. 용어 나왔죠. 구형 클래스를 가지고 자,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하면 그 생성된 객체를 우리가 구형 객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익명 구형 객체는 뭐냐? 아, 얘는요. 말 그대로 익명이 뭐예요? 이름이 없다는 거죠. 네, 이름이 없는 구형 객체. 네, 이름이 없는 구형 객체. 어노니머스. 그러니까 요 익명 구형 객체라는 또 이게 이제 또 표기법이 있어요. 자, 이런 걸 이제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방법을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에 자, 자, 명시적인 자 구현 클래스 작성을 생략을 하고 자, 바로 구형 객체를 얻는 방법이 자, 이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다.
자, 원래 이제 객체를 만들 때, 구형 객체를 만들 때 구형 클래스를 먼저 작성한다 그랬죠. 만든다 그랬죠.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그런데 이 구형 클래스를 생략을 하고 만드는 걸 생략을 하고 바로 구형 객체를 뽑아낸다는 거죠. 구형 객체를 만들어낸다. 자, 그래서 세부 요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이름 없는 구형 객체.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름 없는 구형 클래스 선언과 동시에 객체를 생성한다. 자, 여기서 자, 구형 클래스 작성을 생략하고, 자, 요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것도 자료에 보면 세부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참고하셔야 하는 자료에, 그죠? 세부적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설명해 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요 명시적인 구형 클래스 작성 생략하고,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클래스 작성할 때 자, 뭐뭐뭐 자바 해가지고 소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얘가 뭘로 만들어지죠? 점 클래스로 만들어지죠. 그죠? 뭐뭐뭐 자바 해가지고 소스를 만들어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뭐뭐뭐 클래스 해가지고 클래스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구형 클래스 작성을 생략한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얘가 없다는 거예요. 얘가 없이 별도의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객체를 찍어낸다는 거죠. 소스 코드상에 있는 걸로 가지고. 자, 자료에 있는 설명하고 다르게 제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구형 클래스 선언과 동시에 자, 객체를 생성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형식에 자, 인터페이스 다음에 변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인터페이스 참조 변수입니다. 자, 인터페이스 타입의 참조 변수입니다. 그냥 변수라고만 되어 있는데, 자, 이 변수는요, 인터페이스 타입의 인터페이스도 하나의 자료형이 될 수 있어요. 클래스처럼. 그래서 인터페이스 타입의 참조 변수.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변수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자, new 했죠. 이거 객체 생성할 때 사용했던 건데, 맞습니다. 객체 생성할 때 사용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 있죠. 인터페이스. 자, 인터페이스 이거 뭐지? 생성자잖아요, 그죠? 자, 이거 우리 인터페이스 만들어줄 때 생성자 만들었었나? 자, 인터페이스는 자, 다시 앞에서 제가 설명한 거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기억나실 거예요. 인터페이스는 new 해서 뭔가 객체를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인터페이스는 자체적으로 뭔가 new 해가지고 객체 만들고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멤버에 보시면 상수, 다음에 추상 메소드, 디폴트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 정적 메소드 요렇게만 멤버로 구성한다 돼 있죠. 거기에 생성자라고 언급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생성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들어 줄 때는요. 자, 여기 이제 형식입니다. 여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헷갈린 거예요. 자, 인터페이스 요거는 우리가 클래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클래스 타입이 오고요. 클래스 명이 오고 변수명 이게 이제 이 앞에 있는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new 이게 만약에 클래스 명이면 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 가지고 객체 생성하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이렇게만 보면 코드가 똑같아요. 그죠? 이게 클래스면 여기 클래스고 여기 생성자 이름이면 우리가 특정 클래스를 가지고 자, 클래스의 생성자 new 자, 키워드 상에서 객체 생성하는 그 형식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자, 요 뒤에 보시면 중괄호가 붙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해서 생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객체 생성할 때 new 한 다음에 생성자만 왔지 이렇게 중괄호 온 적 없었죠. 이렇게 중괄호 붙입니다. 인명 구형 객체를 만들 때는 이렇게 중괄호를 이렇게 붙여요.
붙이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이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 중괄호 안에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자, 다시 정리할게요. 원래는 앞에서 순서가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죠? 자,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자, 구형 클래스, 자, 요 활용해서 구형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 구형 클래스를 가지고 구현 객체를 만든다 그랬죠.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익명 구형 클래스는 뭐가 없다? 구형 클래스 작성. 자, 요 부분이 생략이 된다 그랬죠. 자, 요 구형 클래스, 원래 요 클래스도요. 자, 우리가 컴파일 하면 점 클래스로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원래 요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클래스를 만들면요. 예. 뭐뭐점 자바, 뭐뭐점 클래스, 요 구형 클래스 이름에 해당하는 예, 자바 소스 하고요.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익명 구형 클래스는 이 부분이 통째로 사라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없다는 거죠. 대신에 어떻게 그러면 요 구형 객체를 만들어내느냐. 자, 다 따라오셨죠? 요걸 만들어내느냐. 자, 요 기본 이제 요 문법 형식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띄우고 인터페이스 타입의 참조 변수는 new 해가지고요. 자, 인터페이스 이름 하고 소괄호입니다. 소괄호 열고 닫고 예, 하고 중괄호 이렇게 넣는다 했죠. 자,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추상 메소드의 실체 메소드 선언한다. 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 요 블럭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 원래는 이 부분이 어디 있었냐면, 예, 요 부분은 구현 클래스에 구현 클래스가 있으면요. 예, 클래스 스페이스명이 있으면 구형 클래스 안에 이 블럭 안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요 내용을 요 갖다 쓰는 거예요. 예, 요 구형 클래스 우리가 원래 만들어 써야 되는데 구형 객체 뽑아낼 때 이 내용을 여기다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예,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형 클래스 이름이 필요 없는 거죠. 익명. 예, 이 코드를 요 구형 클래스의 코드를요. 여기에다가 익명 여기 이제 이제 지금 생성자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익명 객체 생성하는 요 블럭 안에다가 요걸 이제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코드는 여기 구형 클래스의 실제 블럭 안에 있는 이 코드나 자, new 인터페이스 갈로 열고 닫고 중갈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요 코드나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대신에 요 부분은 따로 자바 소스도 생기고 그다음에 요 클래스 이름에 대한 자바 소스도 생기고 클래스 파일도 생기는데 요 익명 구형 객체로 만들어 보면 이런 것들이 별도의 파일로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요 내용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인터페이스의 자, 추상 메소드들을 모두 재정의하는 자, 이게 뭐예요? 오버라이딩이라고 했죠. 오버라이딩. 덮어쓰기. 오버라이딩 하는 자, 실체 메소드가 있어야 된다. 어디에? 여기 안에. 그죠? 그러니까 구형 클래스 안에 작성됐던 거, 그 내용을 여기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어차피 구형 클래스 만들 때 이거 오버라이딩 했죠. 아까 앞에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 필드와 메소드 선언은 가능하나 요 익명 객체 안에서만 사용된다. 자, 로컬 변수처럼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 필드나 메소드를
내가 추가할 수는 있는데 요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요 익명 객체 안에서만 익명 객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벗어나서는 못 씁니다. 요 내부에서만 쓰는 그런 이제 필드와 메소드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바깥쪽에서 쓸 수는 없다. 자, 익명 객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자, 추가적으로 필드 메소드 자, 추가할 수 있고 자, 요거는 익명 객체 안에서만 쓸 수 있다. 자, 요거는 하나 규칙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변수로 접근은 불가능하다. 자, 인터페이스 변수로 자, 접근은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또 다른 또 규칙이 있는데 또 뭐냐면 우리가 클래스 배울 때요. 자, 클래스는 다중상속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배웠죠. 클래스는 다중상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는 있는데 동시에 여러 개의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지는 못한다. 그래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다중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에서는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를요. 자, 상속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다중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는. 클래스는 단일 상속만 가능하죠. 근데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 A, 인터페이스 B, 자, 이거를 이제 구현하는 구현 클래스가 있고요. 그 클래스에서 찍어낸 구현 객체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자,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아서 자, 구현하는 클래스를 작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이제 표기사는 어떻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되나 코드는 자, 요 아래쪽에 이제 코드를 보시면은 자, 여기 퍼블릭 클래스 구현 클래스명까지는 똑같죠. 자, 임플리먼트 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는 임플리먼트 넣고요. 요 뒤에 인터페이스 이름이 옵니다. 근데 A라는 인터페이스도 구현해야 되고 B라는 인터페이스도 구현해야 돼요. 그래서 자, 쉼표 콤마로 구분해서요. 자, 인터페이스 A, 인터페이스 E. 만약에 인터페이스 C가 있다 그러면 또 쉼표하고 인터페이스 C 이렇게 나열을 해줘서 다중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